달성군은 지난 24일 달성군민체육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계명대학교 공학대학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영동 달성군 의원이 도덕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 심화를 우려하며 달성군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는 지난 24일 대구 지하철 2호선 문영역에서 6.25 전쟁 음식 재현 시식회 및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성선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월 18일 2025년 선배시민자원봉사단 지지 격려 프로그램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으뜸 새마을금고는 지난 21일 평이탁구장에서 제9회 이사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임미연, 박종길 의원과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참꽃 갤러리에서 서양 화가 배성애 작가의 초대전 기억 속의 꽃이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열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202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지난 24일 달성군민체육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호,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참전유공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은 6.25 참전유공자 영상 상영, 감사 코사지 및 편지 전달,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대회사 및 축사, 6.25 노래 제창, 후원 물품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포산초등학교 달그림 봉사단 어린이 11명이 참전유공자에게 정성껏 준비한 코사지와 감사 손편지를 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손글씨 편지를 받아든 유공자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현장에는 따뜻한 감동이 퍼졌습니다. 이날 대표로 편지를 낭독한 포산초 6학년 김지호 학생은 오늘 우리가 웃고 잘할 수 있는 이 나라는 어르신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입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행사장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다룬봉사단은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이불 50채를,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구운 파운드 케이크 50개를 후원하며 손으로 지은 마음, 가슴으로 전한 존경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그 숭고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훈은 과거에 대한 예우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며 진심 어린 존경과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영웅들이 지켜낸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오늘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훈부의 슬로건처럼 달성군은 일상 속 보훈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계명대학교 공학대학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에서 정책까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가오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준비 방향을 모색하고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순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허만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박종길 달서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사회복지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좌장은 박선영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진혜민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이 대구형 의료통합돌봄 추진 방안을 주제로 광역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문윤아 월계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서울 노원구의 임대단지 기반 커뮤니티 케어 사례를, 박종길 달서구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배경과 기초자치단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윤숙현 팀장은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선진복지국가의 지역 기반 돌봄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와 서울 그리고 유럽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며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를 어떻게 함께 열어갈지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영동 달성군의 의원이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달성군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역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 은둔형 1인 가구 등은 고독사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민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영동 의원은 고독사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제안한 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지난 24일 대구 지하철 2호선 문양역에서 6.25 전쟁 음식 재현 시식회 및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주현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은 당시 전쟁 중 먹었던 보리주먹밥과 보리개떡 400인분을 시민들에게 나누며 어려웠던 시절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6.25 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 20여 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이를 통해 전쟁의 고통과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김주현 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느끼고 호국영령께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리떡, 죽묵밥 뭐 이렇게 앉아 재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된 동기는 딴 뜻이 아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6.25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뜻도 잘 모르고 했어. 그것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시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뜻있는 행사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매년 북한이 탈주민 대상 안보견학과 안보 강연, 6.25 참전용사 안부 묻기 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안보의식 함양과 자유평화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6월 18일 오후 2시 2025년 선배시민자원봉사단 지지 격려 프로그램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봉사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따뜻한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활동 중인 선배시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재경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장이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의 격려사와 서민우 달서구 의회 의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의 축사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한 기념 촬영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으뜸 새마을금고가 지난 21일 평리탁구장에서 제9회 이사장배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금고 회원 간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장태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제9회 이사장배 탁구대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다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으며 으뜸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구는 우리가 전 세계인들 중에서 한 200여 개 중에서 항상 5위권 안에 드는 한국인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포츠입니다. 오늘 같이 운동하는 모든 분들 다치지 않고 또 건강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즐겁게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탁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마을금고에 이사장님과 마을금고 직원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탁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으뜸 새마을금고 이사장배 탁구대회는 지난 2015년 12월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으며 매년 많은 탁구 동호인이 참여해 지역 내 스포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매년 새마을금고에서 탁구 대회를 열어주셔서 항상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가 정말 재미가 있고 저 개인으로도 정말 그 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운동하겠습니다. 네, 이 대회를 마련해 주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년 전에 1등 했는데 오늘도 꼭 1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으뜸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 임미연입니다. 오늘 저는 전동 킥보드 통행 제한구역 지정이라는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해시의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킥보드를 탄 중학생이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는 두 아이가 탄 킥보드에 60대 보행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달서구입니다. 무려 6년 연속 1위입니다. 지난 5년간 달서구의 전동 킥보드 사고를 3.5배 증가했고 사망자는 무려 3명으로 지난해에도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달서구 구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십시오. 사고율 2위 부구와 부상자 수가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달서구의회는 2021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킥보드 관련 발언 건수만 15번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된 의원들이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캠페인이나 임시적인 교육 같은 단편적인 조치나 수거 처리 수준의 문제는 실정입니다. 사고의 핵심인 헬멧 미착용, 무면허 인증 불실, 불법 주정차 금지, 단속 인정 미비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라는 핑계로 이 사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저도 사고 현장을 직접 느끼겠습니다. 상인동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아이 셋이 킥보드를 타고 전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를 피해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바닥에 온몸이 다 쓸려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의원 일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킥보드에 제한이가 있었더라면 마주오던 차량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24분 영상으로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바퀴는 작고 불안정해 작은 요체를 쉽게 누워지며 충격시 몸을 보호할 장치도 없습니다. 사고의 60% 이상이 단독 사고인데 치사율이 교통사고의 4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구조는 전동 킥보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복잡한 차도는 차량과 섞여 위험하고 차로와 인도사의 간격은 좁아 주행이 어렵습니다. 야간의 문제도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디를 달려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떨까요? 전동 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합의와 상관없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킥보드 핸들을 쉽게 내어주는 환경을 손 놓고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세계 주요 도시들 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주민의 90% 찬성으로 공유 킥보드를 전면 퇴출하고 전동 킥보드는 도시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이동수단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국, 스페인, 마드리드, 캐나다, 몬트리올, 오중 멜버른 등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했으나 결론은 결국 전동 킥보드 전면 퇴출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 대다수의 찬성 가운데 홍대와 서초 한평과 등 혼잡 지역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행 중이며 시내 25곳으로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 대전시, 울산, 남구 등 지자체도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전면 퇴출을 향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사고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강제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이 없는 높은 지역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사업을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피 흘리는 아이가 웃으며 사라지는 도시, 그걸 지켜보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걷는 길 위에 안전이 최우선 보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킥보드 없는 거리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는 이미 강력 규제라는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의 자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51동 251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원지와 달성 습지를 잇는 도시생태축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행정적 판단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이 3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준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달과 양서류 같은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녹지축과 생태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본래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 없다면 그 취지는 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점검해보면 안타깝게도 당초의 목표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생태축 보건사업의 핵심은 유지수 확보입니다. 생명이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생태축이 어떻게 생명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집행부는 유지수 확보는 몇 년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당장은 유지수 확보 대책 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수달도 양서류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인공 생태 통로만 남았습니다. 유지수가 부족하다 보니 지금은 물입기만 가득하고 악취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수달이나 양서류가 생활 공간이나 이동 통로로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행부는 유지수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상하로 입지와 도로가 준공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 생태축 보건사업이 도시화에 따른 녹지 파편화를 예방하고 서식지를 보존함으로써 종보존 및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납작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유지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지수 없이 생태 복원을 먼저 진행했다는 것은 사업의 순서를 정반대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상하로 입자 사업 준공에 맞춰 생태축 복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행정의 기본은 망가간 채 서둘러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뒤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는 39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선후관계에 대한 계획 부족과 비현실적 행정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여주기지 사업 추진에는 실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절실해 보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리 군은 실제적 성과 달성보다는 최근 몇 년간 오직 홍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실질적 생태계 복원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포장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2022년 그린시티 선정, 2023년 지방자치 경영 대상 종합부분 기후환경 대상 수상 등에는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치자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과 시행 시기를 정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행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 진정한 행정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업 구지면 지역구 의원 박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영 의원님과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달성군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가슴 아픈 현실인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을 넘어 건강 악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지며 극단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성군 역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독사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1인 가구, 그리고 은둔형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고독사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달성군에서 외로움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상시 관리 등을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더 많은 생활 정보를 통해 시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민간기관이 함께하는 민간 네트워크 협의체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의 행정력만으로는 넓은 달성군의 모든 곳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웃연결단 활동, 대구광역시 즐거운 생활지원단 양성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군에서도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 식사나 청소 지원, 이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넘어 심리 상담, 취미 활동, 지원 등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충해 주십시오. 넷째,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회적 고립 상태, 즉 음지에 있던 분들을 양지로 다시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 안에 홀로 계신 분들을 바깥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쉽게 찾아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단 한 명의 국민도 외로움 속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달성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드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달성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참꽃 갤러리에서 서양화가 배성예 작가의 초대전, 기억 속의 꽃이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미를 주요 오브제로 삼아 기억과 감정의 조각들을 표현한 회화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작가는 두꺼운 물감층을 쌓아 올리는 임파스토 기법을 활용해 장미꽃잎마다 축적된 감정의 깊이를 시각화했습니다. 특히 강렬한 색의 조화와 대비는 기억 속에 공존하는 다층적인 감정들을 담아내며 관람객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전시는 달성군청 2층 참꽃 갤러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작품 속 장미가 관람객들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감성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202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치맥 센세이션을 슬로건으로 데프리카 워터피아, 블러드 호러클럽, 치맥 여행자의 거리 등 다채로운 테마 공간을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전할 예정입니다. 228 자유광장은 물과 EDM이 어우러진 워터 콘서트 테마로 꾸며지고 360도 중앙 무대도 새롭게 도입돼 현장감을 더합니다. 치맥 페스티벌은 2013년 첫 개최 이후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대구를 대표하는 글로벌 식음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글로벌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를 잊게 할 대구 치맥 페스티벌 7월 초 두류공원에서 만나요.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달서가 중문화 도서관에 무인 회원증 발급기를 도입해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 회원증 발급기는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회원가입을 마친 이용자가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된 거주지 확인 절차를 거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존 회원증 발급 시 서류 제출과 민원 대기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관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경산시와 칠곡군의 주민등록이 된 주민도 무인 발급기를 통해 즉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달서가 중문화 도서관은 달서구립 도서관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으로 무인 발급기 설치를 통해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들도 지체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7월 6일부터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교육은 문법 중심이 아닌 의료, 산업안전, 직장생활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주 1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성서공동체 FM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공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달서구 평생교육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디지스트 융합인재교육원과 협력해 2025학년도 디지스트 과학창의학교 신입생을 지난 24일부터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과학창의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중심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형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달성군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사업으로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디지스트와 협력해 운영됩니다. 교육은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 디지스트 전임 교수진과 과학고, 영재고 교사 출신 강사진이 직접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장비와 실험 공간을 활용한 실습 중심 수업이 특징입니다.
교육비와 전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 학생 등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에게는 전체 정원의 20% 이내 우선 선발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입생 모집 설명회는 6월 13일 지지스트 R1 국제회의실, 6월 18일 화원 여성문화복지센터, 6월 20일 다사 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모집 인원은 초등 용합과정, 중학 기초과정, 중학 심화과정 등 총 3개 과정 10개 분야 100명이며 접수는 오는 7월 4일까지 이메일, 방문, 등기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합격자는 서류 심사, 문제 해결력 평가, 면접의 3단계를 거쳐 8월 8일 발표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중소제조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7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전년 대비 4천만 원 늘린 총 6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구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 내 중소제조기업이며 국내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임차료를 최대 200만 원, 해외 전시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원고 야구부가 2025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경상권비에서 5승 1패의 성적으로 5승을 차지하며 대통령대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리그는 4월 27일에서 6월 21일까지 제주도와 대구 시민야구장에서 열렸으며 대구 상원고를 비롯해 경북고, 대구고, 제주고, 대구 북구 SC 등 5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구 상원고는 개막전에서 경북고를 6대5로 꺾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2차전에서 대구고에 4대11로 패했지만 이후 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제주고를 9대2, 대구 북구 SC를 6대1로 이긴 데 이어 다시 경북고를 3대2로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대구고를 10대3으로 누르며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야구부 주장 문경원 학생은 팀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청룡기대회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록 야구부장은 선수들의 땀이 만든 소중한 우승이라며 다가오는 청룡기대회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상원고는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79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송현여고가 6월 환경의 날을 기념해 1, 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골든벨 퀴즈 대회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일상 속에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퀴즈는 기후 변화, 자원 재활용, 생물 다양성 등 핵심 환경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높은 집중력과 열정으로 적극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종 우승자인 1학년 김리원 학생은 환경 문제를 재미있게 배워 기억에 오래 남았다며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송현여고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실천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메이커 교육과 연계해 나무 이름표를 직접 제작하고 2025년에는 식생활교육 시범운영학교 및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학교 숲 해설가 양성, 교정과 교실 내 텃밭 가꾸기, 식량, 기후위기 에너지 융합 프로젝트 수업 등도 대표적입니다. 또한 잔반 제로데이, 텀블러 데이 캠페인, 음식물 쓰레기 비교 실험,
커피박을 활용한 버섯 키우기, 저탄소 친환경 음식 만들기, 로컬 푸드 체험과 푸드 마일리지 계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감축 아이디어 공모전, 월별 채식 식단 운영, 세계 식단 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 및 유지용수 공급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밭골천은 청룡산에서 발원해 도원지로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급경사와 빠른 유속으로 인해 홍수 위험이 크고 노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높았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실시 설계를 마쳐 오는 2025년 6월 정비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 건천이던 수밭골천의 유지용수를 공급해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총 14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하천 단면 확대와 호안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지난 19일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성서산단 근로자 장학회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장학회는 성택은 이사장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수건 사업으로 장기적인 교육 지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성서산단 근로자 장학회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됐으며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직접 설립한 공익법인형 장학회로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성택은 이사장은 청년층이 머물고 싶어하는 젊은 산단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복지가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회 설립은 성서산단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청년 정책을 알릴 달성 청년혁신센터 서포터즈 3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29일 발족한 서포터즈는 총 16명의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6월 19일 AI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SNS 콘텐츠 제작과 인터뷰 등을 통해 달성군의 청년 정책과 다양한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날 교육 현장을 직접 취재한 5명의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는 이달 중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됩니다. 달성 청년 혁신 센터를 검색하면 관련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청년들의 시선으로 지역 정책을 전달하는 서포터즈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운영한 시니어 문화 프로그램 청춘빛 아트스쿨과 청춘빛 모델스가 지난 6월 12일 성과 공유회를 끝으로 2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창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아트스쿨에는 39명, 모델스에는 18명이 참여했습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미술 작품 전시와 워킹쇼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고 활동을 담은 영상도 함께 상영돼 감동을 더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예술 표현과 사회적 소통을 도운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에 따라 달성문화도시센터는 하반기에도 추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 프로그램이 고령층에게 삶의 전환점이 된 만큼 세대별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